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광주 사람들한테 광주의 중심을 물어보면 어디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 100의 90은 광주의 시내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날 광주 시내에는 구 전남도청 건물을 활용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광주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광주의 중심을 시내라고 말합니다. 보통 도심을 이야기하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는 것을 말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청이 상무지구에 새로 세워졌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시내를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광주의 중심은 시내가 되었을까요? 먼저 시내가 있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광주의 중심이었습니다. 풍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배산 임수의 형태로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 강이 있는 지형을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광주는 첫 번째로 산은 무등산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등산은 영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약용은 유서석산기에서 전남에 있는 다른 산보다 웅장하다고 표현했고, 삼국사기에서도 이 무등산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강은 광주의 젖줄기인 광주천이 있습니다. 조선 초 계림동 일대에 만들어진 인공호수 경양방죽도 광주천에서 물을 끌어다 만들었고, 종현방직 전남도시제사공장도 이 시를 만들 때 맑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주천 옆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등산과 광주천은 풍수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등산의 경우 동서 방향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서 광주 사람들은 북쪽에 결함이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막기 위해 광주읍성의 북쪽에 유림숲을 만들고 이외에 석불이나 석비를 세웠습니다. 또 무등산의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경양방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은 수원지인 지원동에서 원지교까지 이르는 구간이 급하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르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는데, 동문선과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나온 목은 2세기 글에 의하면 광주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원지교 일대에 분수원을 두고 읍성을 축조하고 석서정을 세우고 이 광주천을 따라 둑과 방수림을 조성한 것입니다. 방수림은 현재 남구에 있는 방림동을 비롯해서 양림, 홍림, 유림 등의 지명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광주 사람들은 고려 말 조선 초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의 중심부에 광주읍성을 세웠습니다. 광주읍성에는 우리가 사또나으리 하고 부르는 원님이 살고 있었고, 성문 안팎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을 시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광주읍성 북문 바깥에는 관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광주 사람들이 배웅해주던 절양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읍성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헐어졌습니다. 일제는 광주읍성이 항일 우병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식민 권력의 등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광주읍성을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법원, 군청, 세무서, 경찰서, 헌병대 등의 관공서와 기타 의료시설이나 금융시설도 들어섰습니다. 광주읍성이 있는 시내에서 광주천을 두고 마주보는 건너편에는 거북이를 닮아서 성구산 또는 성거산이라고 불렸던 산이 있는데, 일제는 이 산을 반토막 내어 가운데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지금의 중앙로입니다. 이 중앙로를 두고 시내에서 산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산에는 1910년대 일본인들의 신을 모시는 광주신사가 세워지고, 왼쪽에 있는 산에는 1924년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광주의 중심이 일본에 빼앗기면서 광주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읍성은 현재 사라지고 없지만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근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공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사이버 광주읍성 사이트도 있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방 이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광주 도심의 모습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광주 신사가 있던 자리에는 광주 신사를 헐고 나서 현충탑을 세우고, 반대편 언덕에는 작은 전망대가 세워지기도 했다가 1960년대에는 동물원과 물놀이장 같은 유원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일제 식민지 시기에 홈마찌와 메이제 마찌라 불렸던 광주 시내의 거리도 1946년 시내 사이사이 골목에는 충장로라는 이름과 1947년 시내를 관통하는 거리에는 금남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충장과 금남은 각각 임진왜란 때 호남에서 활동한 김덕령과 정충신의 호인데, 일제 청산의 의미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광주의 대대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광주의 도심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금남로의 원래 길의 너비는 충장로와 비슷했는데 1968년 광주 최초 도시계획에 의해 금남로의 노폭이 확장되었고, 확장공사를 계기로 법원과 경찰청사가 지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이 충장로와 뚜렷한 경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금남로 사가에는 엄청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도시계획과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1967년에 잘라버렸고, 그 나무의 밑동은 현재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양방죽도 이때 사라졌는데 1937년에는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 4분의 3을 메우고, 1967년에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옆에 있던 태봉산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시내는 이렇게 광주의 중심이 되어왔고, 근현대사 속에서도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꽃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1921년에 지어져 광주 지역의 계모운동과 사회문화운동의 중심지였던 이 흥학관이 바로 시내에 있었습니다. 광주 청년들은 이곳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강연을 하며 항일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이승만이 12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때 금남로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며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 당시 광주에서는 금남로 3가에 있는 금남로 공원의 자리에서 경찰의 총격에 시민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1980년 5월에는 구 전남도청 앞에 있는 분수대를 둘러싸고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쳤을 때 20일 금남로에는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수많은 택시들이 도로를 메우며 경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내에서 주요 행사나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주요 행정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내는 오래전부터 광주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읍성이 지어졌고, 일제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인들과 지배 세력이 모여 살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시기에는 광주 사람들이 이곳에서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전시를 통해 다양한 광주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역사도 생각해보고 옛날 사람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